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 했네요. 근데 2월 과세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 5년 이내에 팔더라도 사망하면 2월 과세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이게 7억이 급락할 수 있죠. 7억 증여로 평가하니까 7억이 된 거야, 법에 의해서. 그럼 취득가액이 7억이 되죠? 근데 급락했어. 증여했는데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쳐들어오니까 이게 2천만 원밖에 안 가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럼 1억짜리가 얼마 돼버린 거야? 2천만 원이 된 거야. 그럼 급락했을 때는 보다 이쪽이 많이 나오고 1억으로 계산하면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이게 많이 나오고 1억으로 계산하면 이게 양도세가 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한 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보다 이쪽이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2월 과세 적용을 안 한다고요. 이쪽이 많이 나올 때만 적용해. 이쪽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급락하면은. 그래서 저 프린트 그 얘기라고요. 제일 마지막. 자, 10페이지. 2월 제일 아래. 2월 과세를 적용하기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적은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적은 경우는. 큰 경우만 적용해요. 자, 그 다음 2월 과세. 자, 둘 사이는 어떤 사이다? 배우자, 직계존, 미속, 간. 뭐를 증여했을 때 네 가지만 되는 거야. 토건, 특, 취득권리. 몇 년 이내 양도했을 때 5년 이내. 그리고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를 길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지 아니한다. 없다.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증여세 처리. 표류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산입한다. 그리고 취득가액이나 장특공제나 세율은 뭐다?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그리고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요. 이렇게 세 개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2월 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했잖아요, 설명.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뭐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입니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자, 부당자가 들어갔잖아요. 친인척과 짜고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이에요. 양도소득세를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1이 있고 2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고요? 자, 이해는 배우자에게 한 거죠.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했잖아. 가족에게. 그럼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했으면 얼마 돈을 챙겼어? 배우자는 15억을 챙겼지? 통장에 15억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가 약간 흔들릴 수 있죠? 15억 통장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갑이 눈치챈 거야. 15억 받으면 없어질 것 같아, 배우자가.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누구를 불러? 동생을 불러. 동생. 그럼 이쪽은 뭐야? 형이야. 특수관계인이죠?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세금을 띄어먹는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형과 동생. 자, 그럼 동생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되고 양도세 내야 되지?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건 합쳐보는 거야. 합치니까 2억이 나왔어. 2억. 동생 증여세 내고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치니까 2억 나왔어. 그럼 띄어먹었는지 안 떼먹었는지 세무서는 비교과세합니다. 어떻게? 형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보아 형의 뭐를 계산해 보는 거야? 양도세를 계산해 본다고요. 형의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5억이 나왔어. 형이 직접 팔면 5억이죠?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얼마밖에 안 나와? 2억. 얼마 띄어먹었어요? 얼마? 3억 띄어먹었잖아. 띄어먹은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돈 띄어먹은 거. 3억 띄어먹었지? 그러면 띄어먹어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5억을 걷겠다 이 얘기야. 그럼 5억을 거두려면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뭐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얼마를 걷겠다? 5억을 걷겠다. 이게 부당행위 부인 규정이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야 5억을 거둘 수 있잖아.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그럼 여기 세 가지는 똑같아. 똑같아고요. 취득가액도 1억을 적고 장기와 세율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세 개는 똑같아. 근데 세 개는 달라.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환급해주고 끝나.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해. 짜고 하니까. 그래서 환급해주고 끝납니다. 즉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냥 돌려주고 끝나. 부과를 취소하고. 그리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라고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를 뭐라 그래요? 진다.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챙겼잖아. 형 보고 세금 내라 그러지? 형은 무재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양도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진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이야. 이거는 누구랑 하는 거야?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 그리고 이거는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가. 그러나 왼쪽은 토건특 취득권리만 들어가요. 벌써 달라요. 공통사항은 뭐밖에 없다. 5년 이내. 이거는 공통사항.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증여자야. 왼쪽은 수중자고. 그 수중자가 어떻게 본다? 증여자가 어떻게 본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왼쪽은 없다. 지지 아니한다 없다. 오른쪽은 있다야 진다. 그리고 부과를 취소하고 수중자에게 환급해 준다. 그럼 이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돌려주고 끝나는 거야. 형과 동생은. 세 가지는 똑같잖아. 증여자 똑같아요. 그럼 이 법은 어떨 때만 적용한다. 조세 부담이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해요. 감소된 경우가 뭐다? 이게 크고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 이게 적고 이게 클 때만 적용하는 거야. 이게 크고 이게 적을 때. 그래서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형이 직접 한 걸로 본다고요. 적은 경우만. 2억 적잖아. 적죠. 수중자의 조세가 적고 이게 클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이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자, 아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2는 했죠, 아까? 이거는 숫자만 알면 돼. 몇 프로? 박스만 알면 된다고. 이거는 출발이 징여가 아니라 양도 양수예요. 어떻게 양도해? 저가 양도. 어떻게 양수해? 고가 양. 이거 용어 정리 잘해요. 자, 특수관계인가 짜고 출발이 양도 양수야. 마이너스 취득가야. 자, 어떻게 양도했어? 어떻게 취득했어요? 이게 포인트지. 저가 양도. 고가 양도하면 땡이에요. 어떻게 취득해? 고가 취득. 취득을 뭐라 그래요? 양수. 포인트가 뭐다? 양도, 양수. 어떻게 양도해야 돼? 저가. 어떻게 취득해야 돼? 고가. 이렇게. 저가하면 틀려요. 그럼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잖아. 그럼 이게 줄어들잖아. 양도 차익이 줄어들지? 아이고, 이게 줄어들고 이게 높아지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양도세 띄어먹지? 그래서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주겠다? 시가 인정될 때만. 그래서 1번 어떻게 취득했어?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 미달해서 취득하면 안 돼요. 네 글자로 줄여서 뭐야? 고가양수. 어떻게 팔아야 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네 글자로 저가양도. 고가양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글씨를 잘 봐야 돼. 인정될 때 시가로 구한다. 그럼 박스. 아까 했어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100분의 5 이상. 5%. 일명 오빠 3호 3억 줄게. 이거 숫자 배열이 5% 오빠 3호 3억 줄게. 이렇게 해서 양도세에서 13번 언제나 출제되는 거. 그래서 뭐 위주로 공부한다? 2월 과세. 2월 과세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완이 있고 투가 있다. 투는 뭐다? 징여가 아니라 출발이 양도라고요. 양도 양수.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볍게 읽어보면 돼요. 11쪽 미등기. 자, 미등기가 뭐다? 등기 대상인데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미등기로 팔면은 불이익이 있죠? 불이익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칸을 먼저 봐요. 1번 장특공제 안 해줘요. 기본공제도 배제합니다. 7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도 배제한다. 그러나 첫 번째 줄은 미등기로 팔면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불이익을 주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도 토지 건물은 우리 배웠잖아. 등기되면 몇 프로? 3%. 미등기되면 0.3% 해줘요. 그리고 사용권리, 이용권리는 7%야. 등기되면, 미등기되면 1% 해준다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면서 공제를 해줍니다. 계산공제율 추계 결정할 때 계산공제 하잖아요. 추계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할 때 토지 건물은 3%, 미등기는 0.3, 10분의 1 적용해요. 이용권리, 사용권리는 7%야. 미등기로 팔 때는 1% 해준다고요. 그래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필요경비 계산공제 불이익을 주면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0.3%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 미등기로 팔았지만 제외한다. 이거는 미등기로 팔았지만 불이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특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주고 요건이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잖아. 좌우간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나오면 미등기로 보지 않고 불이익을 안 준다고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등기하고 싶어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등기된 걸로 봐서 불이익을 안 줘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잖아. 1번, 2번, 3번.
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불이익을 안 준다. 1번, 2번, 3번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4번은 뭐다? 농지의 교환 분할. 농민 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등기된 걸로 본다. 그리고 5번, 6번은 뭐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5번 토지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잖아. 미등기로 팔더라도 미등기로 안 본다. 건설업자가 채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다다 미등기로 판 거예요. 5번, 6번은 미등기로 팔았지만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이야. 불가능은 미등기로 안 봐요. 그리고 4번은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본다. 5번, 6번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이거 국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국외. 국외는 계산공제 이런 거 안 써요.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쓴다고요. 국외 거는 이렇게 안 쓴다. 그리고 국외 거는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죠?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기본공제는 그 대신 적용해요. 국외 거는. 국내 거는 미등기도 배제합니다. 기본공제도 배제한다고요. 그러나 국외 거는 장특공제만 안 해줘.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리고 국외 거는 70% 적용을 안 해요. 70% 미등기는 국내 것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국외 거는 장특공제 안 해준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 그럼 미등기 70%는 국내만 하는 거예요. 국외 거는 몇 프로로 가? 기본세율로 가요. 6에서 45. 70%는 국내지만 국외는 70% 대신에 6에서 45만 써요. 기본세율. 자, 그래서 밑에 나왔네. 자, 국내와 국외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거주자. 자, 국내 거주자의 정의가 뭐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다.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 의무자가 되네요. 그러나 거주자가 오른쪽 북외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별 3개예요.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아까 한 거잖아. 5년. 기억이 안 날 때는 5년이야. 5년. 5년. 알아들었나요? 짝대기 하나 더 붙이면 요년이야. 요년 국외로 튀었구나. 5년. 자, 그 다음 과세대상은 국내 것은 임차권이니까 채권이니까 등기돼야 돼요. 그러나 국외 거는 등기불문. 미등기는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국외 거는 미등기 안 써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불문. 과세대상이라고요. 국내 거는 등기돼야 돼요. 그리고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원칙은 똑같아.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그러나 우리나라 거는 확인이 안 되면 추계 결정하죠.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확인이 안 되면 시가로 바로 구합니다. 추계 결정은 국내만 쓰는 거예요. 추계 결정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매가만기.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거는 장특공제 3년 보유하면 적용하죠.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적용 배제. 왜? 물가상승분이니까 우리나라 것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11페이지 하고 있어요. 오늘 만만한 수업이 아니에요. 이거 6과목 다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루에 이론을 정리한 거는 여러분들은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세율은 국내 것은 뒤지게 복잡해.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일률적으로 기본세율만 써요. 70% 이런 거 안 쓴다고요. 기본세율만 써요. 그 다음 분납은 가능하나 물납은 불가능한 똑같아요.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을 하죠. 미국에서 양도세를 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이중과세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한다?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납부한 만큼 공제를 받겠다. 그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증빙서류가 많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밑에 적어요. 그럼 달러로 납부했잖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원화로 신고해야죠. 그럼 달러를 원화로 바뀔 때는 뭐다? 어느 시점에서 환율을 정하는지에 따라 원화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원화로 고칠 때는 필요경비는 어느 시점에서 환율을 적용한다?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합니다. 뒤바뀌면 안 돼요.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양도가액은 들어오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계산 나눈다는 뜻의 지문이라고요. 둘 다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다.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 적용. 양도가액은 들어오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원화로 신고를 해야죠. 달러로 신고하면 접속이 안 돼요. 컴퓨터에. 컴퓨터에 달러로 접수하면 온통 신고서가 딸이잖아. 달라는 게 주특기도 아니고. 원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하나 적어 놓으라고요. 그래도 그게 끝.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비과세. 자, 양도세, 비과세. 국세잖아요. 자, 꼭대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요. 같은 재산이니까. 종부세는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일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잖아요. 비과세는 복잡하게 출제가 안 된다. 자, 용어만 알면 돼요. 쭉 봤죠? 1세대.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가 결혼해야 돼. 배우자. 가족을 포함합니다. 비거주자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원칙이. 하간 비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거주자가 팔아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죠? 연령이 30세 이상. 이럴 때는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가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이혼, 과거에 있었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 그리고 법에 따른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1세대가 돼요. 다만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다. 단 어떨 때 미성년자는 과로만 결혼, 가족이 사망. 부득이할 때는 1세대로 봐요. 중요한 거는 뭐다? 거주자가 비과세를 내줘요. 비거주자는 원칙이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2번 하나 1주택.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지죠. 국외 거는 안 해줘. 국내 거야. 국내 소재주택. 그러나 별장이나 콘도나 기숙사나 합수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는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안 본다. 별장. 이런 거 다 과세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주거용은 뭐다? 항상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해야죠. 그러나 별장은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거니까 주택으로 안 봐. 등등등. 이런 거는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항상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 보유. 단별.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집을 하나 샀는데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럼 2년 보유하고 and 2년 거주가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딸린 토지도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도시지역 안에서는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까지입니다.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체크,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한다. 5배, 10배 따질 때. 왜?
실질이 주택이니까.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해서 5배, 10배를 따진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설명했고. 자, 5번. 자, 5번은 집이 하나야. 무슨 주택이 있어? 고가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요. 원리는 집 한 채가 있어. 그럼 고가주택의 정의는 뭘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오전에.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따져요. 9억 초과하는 거.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비울 만큼 과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겸용주택 하나 갖고 있어. 겸용주택, 상가주택 하나 갖고 있죠? 그럼 법조문이 어떻게 돼서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하는 거는 항상 과세예요. 그래도 겸용주택, 상가주택을 팔을 때는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크면은 전부주택이에요. 그러나 2번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주택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상가는 상가로 봐서 과세한다. 그래서 상가주택을 팔 때는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따로따로 봐? 주택은 비과세하고 상가는 과세하려고. 중요한 거는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에요. 이거 입 벌린 쪽이 큰 쪽이라고요. 그 다음 다가구. 자, 집 하나 다가구가 있어. 다가구가 있다. 각각 용도 변경해서 각각 팔면 각각 하나야. 시험은 2번에 나와. 별 딱 붙이고 2번.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러면 각각 하나 그러면 절대로 하는 거야. 전체를 하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즉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단독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네 글자로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래도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하면 과세해요. 항상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과세한다. 그 박스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요. 용어 정리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봐요. 자, 지금부터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출제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집 하나, 집 두 개일 때 하나로 봐서 비과세는 경우가 있죠. 자, 집 하나가 있어. 어떤 주택에 살아?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입니다. 집 하나. 그럼 뭐를 따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야. 그래서 이거는 5년 이상 되면 팔아먹을 때 2년 보유, 2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안 따지는 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년은 언제부터 따져? 임차일부터. 절대로 취득일부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부터. 그렇게 따진다고요. 그리고 2번. 1주택이 수용당해.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근데 뭐가 붙어야 돼? 요건이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거예요. 후에 취득하면 2년 보유 따져요. 전에. 그럼 일부가 수용되면 뭐가 남아있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잔존주택이 남아있으면 팔기가 어려우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그래서 1번, 2번이 숫자가 5년,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잔존주택이 나오면 5년, 잔 나면 5잔이야. 합격하는 분은 절대 수를 5잔 이상 안 맞아서요. 딱 5잔으로 끝내. 잔 나면서. 잔존주택 5년 이내에. 잠깐 6잔, 7잔 먹었다. 그럼 거의 점수가 안 나와요. 술에 취해서. 그 다음 3번 1주택자가 어디로 가? 해외 이주. 이민 가잖아. 이민 가죠? 이민 갈 때 요건은 뭐다?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가야 돼요. 세대 전원이 가야 된다고. 혼자.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출국 후부터 3년 안 줘.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그럼 이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됐죠? 이럴 때는 비거주자도 해줘.
이민 가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잖아. 원칙은 비거주자 안 해줘. 그럼 이런 거는 비거주자가 됐지만 왕년에 거주자 했잖아. 그래서 빨리 팔아야 돼. 3년을 안 주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해외 이주, 국외 거주 똑같아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1주택자가. 그럼 이거는 요건이 뭐다? 1년 이상 거주. 실거주 따져요. 1년 이상 거주해야 돼. 보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근무상형편. 절대 사업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있더라도 2년 거주 안 따져요.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잖아. 1번부터 5번까지는. 이게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집 2개야. 집 2개인데, 집이 2개인데,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집이 2개야. 이게 특례주택이야. 요건 충족 시 하나로부와 소득세법 제151조 1항을 적용한다. 즉,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집이 2개야, 지금부터는. 자, 종전 거를 갖고 있다. 9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2개가 됐다.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요건이 뭐라고 배웠어요? 요건은 뭐다? 1, 2, 3 법칙이야. 항상 1, 2, 3 법칙을 따로 막 사면 안 돼. 신규 주택은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요. 1년 경과 후.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앞에 거를 팔아야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에. 그리고 팔아먹는 주택은 2년 뭐 해야 돼?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를 해야죠. 이게 1, 2, 3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먼저 팔았을 때는 2개지만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고 불충족되면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중간에 3번 나왔잖아요. 중간에 3번이 그 얘기예요. 법령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은 2개지만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법조문으로 얘기하는 거야. 법 제151조 제1항을 적용한다.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위에 거랑 3번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근데 여기 봐. 근데 이해도 조정대상 지역이고 이해도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3년을 안 주고 규제재택 있잖아. 2년 또는 1년을 줘요. 둘 다 조정대상 지역. 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는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19년 12.16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중요한 거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1번이 그 얘기라고요. 18년 9.13 대책 14일부터 취득하는 거는 2년을 주는 거야. 그리고 3번은 19년 12.16 대책 17일부터 취득하는 거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1번, 2번 포인트가 뭐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는 3년을 안 줘요. 규제재택에 따라 2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고 1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다. 법이 그래서 우리는 세법을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더기법이라고 그래요. 누더기법이라고 그래요. 세법을. 자, 그 다음 출제가, 그래 이런 거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그리고 규제 발표 전에 사면은 또 혜택이 불이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출제하기가 힘들다고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공고일 전에 취득하면 앞에 거를 또 적용해요. 여러 가지 다변수가 일어난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동거복량 혼인이에요. 이건 12 대상이 아니잖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이내에 먼저. 아무거나 먼저 팔아야 돼. 먼저. 그러면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보아 2년 보유를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된다는 거요. 오른쪽은 같이 따라간다고요.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은 뭐가 붙어야 돼? 2년 거주하고 그 다음 혼인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먼저. 그럼 먼저 파는 거는 2년 보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똑같아. 그럼 수도권 밖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돼? 항상 일반 주택. 왜 수도권 밖에 가서 샀어요?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다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3년 하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3년 이내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그리고 상속받아서 2개 뒀다 문화재 주택 2개, 농어촌 2개는 투기 목적이 아니야. 처분기한 제한 없다.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오른쪽은 항상 따라가는 지문. 자, 그리고 뭐 있다? 임대주택. 장기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먼저 팔 때 거주하는 주택은 몇 년 거주하다 팔아야 돼. 2년 이상 거주하다 팔아야 돼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뭐만 알면 된다? 동거복량 혼인. 이건 꼭 필수예요. 필수라고요. 자, 그 다음 귀농이잖아. 자, 귀농은 투기할 수 있잖아. 일반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면 돼? 5년 이내에 팔면 돼요. 5년 이내. 숫자만 알아두면 돼요. 귀농해서 농어촌 주택을 소유하면 일반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에 팔면은 하나로 본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위주로 공부한다? 1세대 1주택 왼쪽 하나, 오른쪽은 2개예요. 2개. 이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왼쪽은 1번, 2번, 3번 집이 하나일 때, 오른쪽은 집이 2개일 때, 2개일 때 법 규정을 잘 봐두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지방세, 비과세. 뭐 위주로 공부한다? 취득세, 재산세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비과세. 2번, 기부채납 부동산 비과세. 그러나 기부채납 부동산이라도 뭐다?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이 부동산은 과세합니다. 기부채납 부동산은 비과세야. 그러나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적용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과세한다. 그 형식적인 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어떤 신탁을 비과세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그러나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과세합니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한다. 이런 것들은 신탁법에 따른 것만. 그리고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환매권. 이거는 법률이야. 우리가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합니다. 2% 빼고. 그러나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한다. 그리고 임시건축물도 1년까지는 비과세죠. 1년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읽어보면 됩니다. 자, 3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네. 자,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얼마이야? 9억이야. 비과세. 공동주택의 개구멍. 단 대수선은 제외. 괄호조심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예요. 9억이야. 공동주택의 개구멍. 비과세예요. 자, 4번은 뭐다? 상속 이전에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 사용할 수 없는 거. 당연히 비과세. 그리고 까만 거.
사치는 무조건 과세예요. 사치는 무조건 과세한다. 자, 등록 넣었어요. 자, 자기들. 항상 1번은 공통, 자기들. 그 다음 2번. 1번에 법원의 촉탁 등기는 과세합니다. 어떨 때는 비과세한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끝났잖아. 망했잖아. 비과세해야지. 그 다음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소관청 변경. 다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중요한 거는 무덤이야 이거. 무덤은 필수 이번 시험에. 무덤, 묘지야 이거. 무덤, 묘지. 자,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2%. 그래도 취득세에 무덤 없잖아.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취득세는 과세예요.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니까 비과세. 근데 재산세를 잘 봐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매년 내는 거니까 개인은 비과세. 중요한 거는 법인 묘지는 과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개인은 비과세라고. 법인 묘지는 과세합니다. 무슨 합산으로? 별도 합산으로. 법인도 사업하는 땅으로 봐야 법인 묘지는. 그래서 오른쪽 재산세 봐요. 묘지 나왔잖아. 2번에 1번에. 오른쪽에 2번에 1번 묘지. 개인 묘지예요 이거. 그러나 법인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등록면허세로 다뤄와요. 그럼 까만 거. 자, 밑줄 그어. 지방세가 체납. 지방세가 체납됐잖아요. 밑줄 긋고. 그럼 체납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압류가 들어가지? 압류 또는 해제는 누구와 관련된 거야? 지방자치단체와. 즉 자기들과 관련되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지방세가 체납되면 압류 등이 들어가잖아요. 지자체가.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 자, 오른쪽 재산세. 항상 국가 등은 비과세. 국가 등은 비과세예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번에 2번입니다. 1번에 2번은 뭐다? 개인 소유 재산이야. 개인 소유인데 국가 등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할 때 개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한다. 무료. 그럼 개인은 비과세. 그러나 사용료를 준다. 돈 주고 사용해. 내 것을. 그럼 돈 주고 사용하면 과세. 유무상에 달라져요.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입니다. 비과세. 무료는 비과세. 그리고 까만 거는 뭐다? 무료로 사용하는 거를 입증해도 비과세고 포함해서. 자, 중요한 거는 3번이다. 유료. 유료는 부과한다. 그리고 유료로 유상 이전을 약정해서 돈 받고 약정하더라도 이거를 미리 사용하더라도 포함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까만 점은 뭐다? 무료니까 비과세한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유상 이전인데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거잖아. 미리 사용하더라도 포함해서 과세한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국가가 돈 주고 사용하면 개인은 돈 받으니까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 용도 구분. 자, 도로. 어떤 도로?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대지 안의 공지는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제외입니다. 제외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도가 비과세죠. 그러나 이거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 그 다음 쭉 이런 거 베개. 중요한 거는 또 제방이다. 제방도 비과세야. 근데 누구만 사용하는 거야? 특정인이 전용하는 거는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세금 내야죠.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비과세. 백두대간 비과세. 자, 나왔다. 4번 별 붙여요. 통제, 군사 통제야. 이거는 비과세. 그러나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농지와 대지는 제외. 지금 제외되는 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재산세에서 특징은
제외되는 거를 꼭 정리해야 돼요. 제외. 과세한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공원자연,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 비과세. 채종림, 시험림, 비과세. 채종림이 뭐예요? 종자 채취하는 림이야. 공익상 사용하고 씨앗 채취는 시험림이고 이런 거는 공익상 사용하니까 비과세. 그거 7번도 별 하나 딱 붙이고 철거. 그럼 부동산이 철거되면 뭐가 비과세야? 건축물이 비과세예요. 밑에 토지는 과세합니다. 건축물만. 그래서 주택이 철거됐다. 뭐만 비과세한다?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럼 밑에 토지는 제외하는 거야, 대지는. 그래서 밑에 대지는 제외한다. 제외한다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4개. 대지 안에 공지,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그 다음 군사 통제 제외, 그 다음 주택이 철거되면 대지 제외, 건축물에 한정한다. 자, 납세지까지 하고 쉬자고요. 자, 납세지는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자,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로 가요. 특강도. 시군구 하면 안 돼. 유인받아서 시군구. 진짜 주인은 특강도.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둘 이상 걸쳐 있다. 그럼 취득세는 많이 나오니까 걸쳐 있으면 나눠야 돼, 세금을. 그래서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로 나눠야 된다. 그럼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이거. 걸쳐 있다. 취득세를 산출할 때, 취득세를 나눌 때는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방세는 뭐다? 취득물건, 소재지고 취득세는 취득한 거니까. 자, 등록면허세는 자, 소재지 누가 가져가? 도구. 자, 중요한 거는 걸쳐 있어요. 이거 비교해야 돼요. 취득세는 걸쳐 있으면 나눈다.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걸쳐 있으면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다. 옆에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역시 등록관청 소재지다. 옆에는 취득물건 소재지다. 취득하는 거니까. 여기는 등록하는 거니까 등록관청 소재지다. 딱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 재산세도 역시 소재인지 누가 가다가 시군구. 단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그럼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돛세가 아닌 건 뭐를 찍어야 돼요? 세 가지를 놓고 돛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재산세가 답이지.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에요? 특별시세가 아닌 건 등록면허세가 답이죠. 항상 이 셋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에요?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국세는 이런 게 없죠? 어디로 가? 거주자는 항상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빗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 항상.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어.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양도세도 똑같아요. 거주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로 가고. 빗자가 붙으면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빗자 붙으면 자꾸 주소지 쓰면 틀려요.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